자, 그러면 거기에서요 20년 정도의 세월이 더 간 거예요. 20년 정도의 세월이 지금 더 갔는데 평행이동을 했어요. 안 돌아가셔서. 그 평행이동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도 평행이동을 하고 여기도 평행이동을 했겠죠. 그래서 저도 2세대에 아직 있어요. 2세대에 아직 있어요. 나이 또래가. 자, 그러면 여기 어른들은 돌아가신 분도 있고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요양원에 누워 계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여기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래도 안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수명이 연장되어졌다는 걸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2세대가 70대면 79세까지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아직은 2세대에 있다. 선생님들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제 자부를 하고 행복해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는 40대가 되어져도 3세에 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20여 년이 더 지나는 동안에 지식정보사회, 후기산업경제사회가 되어진 겁니다. 후기산업경제사회. 자, 그러니까 지식정보의 사회가 되어지면서 우리나라는 고도 급성장을 해가지고 이때 산업사회를 시작할 이때쯤에는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로 두 번째 나라에 들어가던 우리가 지금은 잘 사는 나라로 7번째에서 10번째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되어졌습니다. 이건 천지개벽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런 수준의 나라가 되어졌기 때문에 공직에서 은퇴를 할 때쯤 되어지셨는데도 이런 강좌도 이렇게 베풀어질 수 있고 이런 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가난해가지고 허잘턱이 없다면 이런 공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한 50여 년 동안에 완전 산업화를 이루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요, 이 사회 변화 트렌드에서 보면 이 농업경제사회는 땅이 없는 사람들은 가난하겠죠. 땅이 없는 사람들은 땅이 있어야 살겠죠. 자, 근데 산업사회는 기술이 있든 아니면 사무능력이 있든 아니면 육체적으로 뭐를 하든 이 노동력만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서비스력이 있든 창의력이 있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선생님들은 창의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있습니까? 네, 없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은 머리에서 지우십시오. 왜냐하면 창의력이 뭐를 발명하고 새로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토리화할 수 있으면 창의력이 있는 겁니다. 스토리화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스토리화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들은 옛날 얘기 같은 거 해도 거기에 얘기를 붙여서, 그렇죠? 스토리를 만들면 되겠죠. 제가 정선에 가봤더니 정선아리랑이라는 공연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선아리랑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걸 꾸민 거예요. 그래서 정선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 배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읽고 외우고 해가지고 연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추어 연기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정선장에 가서 장을 본다는 게 여기서 갈 때는 막 큰 거기에 특별한 게 있을까 하고 가보지만 뭐 나물 이외에 특별한 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오면은 썰렁할 텐데 정선아리랑을 공연한다고 몇 시부터 하니까 안내가 나와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정선아리랑 공연을 한번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뗏목으로다가 서울까지 오는 그 과정, 물건을 실어 나르는 거, 이런 거를 다 보게 되니까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구나 하는 거를 느끼고 꽤 뭔가 그래도 남는 게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곤두레 밥 하나 먹고 오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창의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판 없는 거를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벤치마킹을. 그래서
세계 돌아다니시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앞으로 여행을 시간이 있으니까 하시게 될 텐데, 그럴 때 나는 이렇게 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 아니겠는가? 자꾸 거기에다 접목을 시켜보는 거예요. 거기다 발전을 시키시게 되면은 바로 창의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무슨 창의력식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창의력이라는 것은 생활에 무엇이든지 조금 더 새로워지는 거, 이게 창의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무렇지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영위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이 농업 경제에서 벗어나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업 경제 사회가 길게 유지되어져서 1960년대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지질이 가난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1960년에 4.19가 나고 61년에 5.16이 났을 때 5.16이 나고 나서부터 산업화에 머리를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늦었어요. 그렇죠? 독일에서 차관을 제일 처음 들여오게 됐는데 그게 1964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차관을 들여오게 됐는지 선생님들은 짐작하십니까? 그냥 가서 우리나라가 재건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본이 부족해요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차관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담보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빌려주느냐? 내 주머니에 걸 꺼내주는 것도 아닌데, 담보가 없으면 상원까지 통과돼야 되는 이 자금을 어떻게 빼낼 수가 있겠느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친구가, 야, 너희 나라에 그러면 실업자는 많으냐? 많다. 그러면 그 실업자 중에서 광부로 일하러 올 사람이 있겠느냐? 얼마든지 있다. 그럼 됐다. 광부를 모집해 갖고 와라.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담보로 차관을 주겠다. 이게 1964년에 차관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개인으로 볼 때는 독일에 돈 벌러 갔지만, 그쵸? 나라로 볼 때는 담보 제공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뒤에 외화가 들어왔던 게 어딥니까? 파월 장병 아닙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월남에 갔는데, 근데 월급을 누가 줬습니까? 미국이 줬습니다. 달러가 들어온 거예요. 달러가. 그렇죠? 젊은이들이 수없이 거기서 이름 없이 죽어간 분들이 많지만은 그게 국가가 부흥하는데 큰 기반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뒤에 이제 사우디에 건설력군이 파견되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이제 기술력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발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보통신 분야에는 이제 1위가 된 겁니다. 그러나 언제 또 쫓아올지 모릅니다. 언제 또 다른 나라가 쫓아올지 몰라요. 특히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는 또 앞으로 전진해서 새로운 거를 또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늘 뒤에서는 따라오고 또 위에는 뭔가 교과서도 없지만은 그거를 향해서 자꾸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해가지고 또 창의력을 개발해 나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사회 변화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다 하는 한국 사회 변화 트렌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을 보십시오. 이 그림은요, 누구의 그림입니까? 밀레의 이삭 줍기라는 그림이죠. 자, 이삭 줍는 이 모델들이나 이 배경이 한국일까요? 유럽일까요? 유럽이요? 아니, 코끼리가 있는. 한국이요? 코끼리가 있다고요. 코끼리가 있어요? 네. 아, 이 짐을 하려는데 코끼리가 있군요. 네. 아, 선생님 눈은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유럽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밀레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이런 걸 상상해서 그렸을까요? 실제 있으니까 그렸을까요? 실제 있으니까 그렸겠죠. 그러면 한국만 이삭 주워 먹은 게 아니라 유럽도 이삭 주워 먹었다. 언제? 농업경제사회 때는, '빈곤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걸 도출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빈곤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걸 도출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빈곤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걸 도출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빈곤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걸 도출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빈곤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걸 도출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빈곤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걸 도출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빈곤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걸 도출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빈곤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걸 도출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빈곤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걸 도출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빈곤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걸 도출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빈곤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걸 도출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빈곤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걸 도출해낼 수 있지 않습
그렇죠? 농사만 지어서 살 때는 땅이 없는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흘린 거라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들은 이삭 줍는 걸 보셨습니까? 주워봤습니까? 주워도 보셨습니까? 네. 자, 보십시오. 지금 선생님들이 이삭 주워봤다는 게 믿겨집니까? 안 믿겨지죠. 최상의 엘리트인데. 그런데도 우리의 과거는 그런 일도 해봤다는 거예요. 맞죠? 자, 이런 거 지금은 이제 이삭 주울 것도 없어요. 기계로 홀랑 털어가가지고. 근데 그전에는 그래도 흘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낫으로 비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삭 주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산업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가난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를 보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왜 한국은 해냈는데 당신들은 못하는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게 바로 그들도 산업화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산업화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 하는 것을 자긍심을 느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1차 산업혁명이 1776년에 시작이 되어졌더라고요. 1776년. 그러면 우리는 1990년대에 산업화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유럽은 1776년이에요. 얼마나 옛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76년에 우리나라는 어떤 수준이었는가 하고 봤더니 영조대왕이 돌아가시고 정조가 즉위한 해더라고요. 영조가 83세로 돌아가시고 손자인 정조가 즉위한 해더라인 겁니다. 그럼 정조도 개혁을 해보려고 몸부림쳤거든요. 근데 기득권 세력한테 이기나요? 못 이기니까 별로 개혁을 못했었죠. 그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사도세자인 아버지에 대한 효심만 아주 부풀어 가지고 있었지, 이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그런 거는 그때 엄두를 못 냈었다. 변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했지만 변화시킬 수가 없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일반인들은 그릇이 있었습니까? 질그릇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 뭐해 먹었습니까? 바가지 뭐 이런 데다가 음식을 먹고, 전염병이 한번 돌면은 걷잡을 수가 없이 퍼지니까 그냥 죽어가도록 다른 데 못 나가게끔 이렇게 그 격리시키는 일만 하고 이랬었던 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이런 미개한 수준이었을 때 이 영국은 그때 벌써 1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었는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수공업의 시대가 끝을 내게 됐다는 겁니다. 증기 아시죠? 김 나오는 거, 그거의 힘으로 동력을 이용한 거죠. 자, 이렇게 영국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다 집어먹었고 인도까지 집어먹었지 않습니까? 자, 집어먹었다는 건 뭡니까? 식민지화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국은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때 이렇게 배웠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왜 해가 안 지겠습니까? 영국 본토에서 해가 지는데, 떠서 지면 영국 영인 다른 나라에서 또 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던 게 바로 영국이었다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호랑이 담배 먹던 때 벌써 유럽에서는 1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보면요, 2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거는 딱 100년 뒤에 미국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전기의 힘을 이용한 겁니다. 전기, 증기가 아니고 전기의 힘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기계화해서 분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똑같은 걸 계속 생산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원하는지 모르니까 유통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상업이 발달되어진 겁니다. 그럼 상업을 하고 생산을 하면서 얻은 소득이 있으니까 소비가 이루어지겠죠.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산업혁명부터 풍요의 시대가 오게 된다. 풍요의 시대.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거 조선 말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계속해서 일본한테 침략을 당하고 이럴 때 아닙니까? 자, 그럴 때 우리는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이놈들 죽여버리겠다고 꽃갱이나 삽이나 이런 건 낫을 들고 댐비는데 그쪽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총으로 다 빵빵 쏘니까 우리 다 죽었지 않습니까? 앞줄이 다 죽으면 뒷줄이 너무 허무하니까 또 화가 나서 일 들고 일어나면 또 가만히 앉아서 땅땅 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참 이 과학의 발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흥분만 해서 되어지는 일도 아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때도 잠자고 있을 때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차 산업혁명이 딱 100년 뒤에 또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제3의 물결이라고 여러분 엘빈 토플러라는 분이 쓴 책에서 제시를 한 건데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1969년에 저는 대학을 졸업했었는데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직할 때가 많지 않은 거예요. 왜? 산업체가 별로 없으니까. 그랬는데 그때 제가 근무를 했던 곳이 어디냐면 처음에 근무를 했던 곳이 월남에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파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빙그레라는 그 아이스크림 회사 있죠? 그 빙그레 전신이에요. 퍼머스트. 퍼머스트는 한국에서 생산을 안 했고요. 월남에서 더우니까 월남에서 생산했는데 자동차에서 생산을 해서 자동차에서 파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에 취직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동창 하나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해가지고 같이 졸업을 했는데 그 친구도 그 회사에 같이 들어갔어요. 저는 비서실로 들어가고 그 친구는 영업부로 들어갔는데 그때는 말이죠. 이런 카라가 이렇게 가만히 있질 않고 이상하게 대여도 이렇게 쭈그러지고 이렇게 춤을 추고 이랬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풀을 매겨가지고 막 빡빡하게 데리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 지금은 그냥 내버려둬도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데 그때는 그게 안 됐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집에서 데렸다고 데려줬을 텐데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집에서는 뭐를 하고 있길래 와이셔츠 하나도 제대로 깨끗이 못해 입고 다니느냐고 면박을 주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그거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죠. 인신공격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이게 춤을 추든 말든 일만 잘하면 되는 거지 무슨 상관이냐고 댐벼도 될 텐데 죄송합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거기를 그만두면 또 일자리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구해졌으니까 거기 어떻게 하든지 일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감수할 수밖에 없는 때였다는 겁니다. 이게 1969년에 이랬는데 우리나라 수준은 세계는 3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어졌고 그때 우리에게 들리는 말은 컴퓨터가 이런 집채만한 거였는데 다 개인이 하나씩 컴퓨터를 앞으로는 책상에 놓고 산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이렇게 큰 거를 개인이 놓고 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놓고 살고 들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세상은 바뀌어 가더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우리는 이때만 해도 우리는 무슨 가전을 만든다던가 이런 거가 아주 그 초보였고 형편없는 수준이었고 그리고 만들어도 세계 시장에 가도 팔리지도 안 하고 그리고 먼지만 수북히 쌓이고 이런 수준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가전의 하나는 세계 제1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추월한 겁니다. 가전의 하나는 디자인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그래서 세계의 부자들의 로망이 뭐냐면 한국의 텔레비전을 놓고 한국산 냉장고와 한국산 세탁기 놓고 사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물에다 빠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걸어놓고 흔들기만 해도 세탁이 되어지는 게 개발이 될 정도니 정말 우리는 기상천외한 일을 해냈다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3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일찍 시작이 되어졌음에도 지금은 2010년대에 이르러서 여기에 우두머리가 되어졌다 하는 걸 우리가 보면서 3차 산업혁명을 넘기겠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되어졌는데 기술융합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010년 정도에 이제 스타트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들 모르게 생활 속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졌는데 3차 산업까지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추월하지 못할 정도로 앞으로 전진을 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어떨까? 이걸 한번 현주소를 보자고요. 4차 산업혁명은 얘기는 많이 들어도 뭐를 딱 정리할 수 있을까가 안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는 빅데이터를 한번 정리해 봐야 됩니다. 빅데이터.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누가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많은가?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저씨는요, 노인네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2학년짜리 딸을 둔 아저씨니까 안 늙었죠? 그죠? 40대 정도에 되는데 이 백인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 모가 우리처럼 까맣지 않으니까 이렇게 늙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 화를 내고 있느냐 하면 고등학교 2학년짜리 딸밖에 없는데 왜 자꾸 애기용품을 사라고 이런 걸 보내느냐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이 딸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애기용품 사는 데를 가서 뒤지는 거예요. 애기용품을 사는데. 그럼 거기에 들어가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정보가 다 들어갔죠. 그럼 이 집에는 몇 살짜리가 회원가입을 했는데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게 데이터가 나오겠죠. 아, 이 집에는 아기가 있거나 아니면 아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집이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하고 3개월 뒤에 이런 신제품이 나오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가 오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제품은 50% 할인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오십시오. 이걸 보내는 거예요, 정보를. 이 아저씨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은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임신을 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눈치도 못 채고 있는데 쇼핑몰에서는 벌써 하는 거예요. 뭐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집계가 나오는 거죠. 자, 이게 빅데이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들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조동춘이가 뭐를 한 사람이야? 궁금해가지고 한번 포털 사이트에다가 이름을 넣고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100명, 내일 200명, 모레 100명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제가 빅데이터 인물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들이 아무도 검색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빅데이터에 못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디에 관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방향을 정할 수가 있고 광고 계획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판매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이런 게 다 이제 이 빅데이터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D 프린터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고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3D 프린터가 교육용으로 학교에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자, 이거는 학교에서 이제 사용하는 자그마한 3D 프린터고요. 이거는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 선생님들이 저를 보면 아, 이게 좀 시원해 보인다, 편안해 보인다, 아, 이거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어디서 사지? 이렇게 지금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3D 프린터는 뭐냐 하면 이 옷을 스캔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스캔은 평면 스캔이죠. 3D 프린터라면 입체 스캔이 되어져요. 그 이 옷하고 똑같이 스캔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 소재만 딱딱딱딱 집어넣고 버튼을 누르면 여기 하나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필요로 하느냐? 지구의 자원은 유한한데
누가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고 이걸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여기도 갖다 놓고 저기도 갖다 놓고 막 해외도 가고 막 가잖아요. 안 팔려. 그럼 어떻게 해요? 쓰레기가 되어지죠. 그러면 바로 자원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생산해서 쓰자는 게 바로 3D 프린터 발명의 이유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원을 낭비하지 않게 되겠죠? 자, 이거는 옷만 3D 프린터로 하는 게 아니라 신발도 모자도 뭐 다 이런 거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집도 이제 3D 프린터로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D 프린터로다가 개인 살림집을 중국에서 지었는데 껍데기만 딱 해서 만들어 놨는데 800만 원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럼 800만 원 들면 인테리어는 안 돼 있겠죠. 인테리어를 5천만 원만 들여서 싹 해도 5,800이면 집이 근사하게 하나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이런 거대한 빌딩도 3D 프린터로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럼 견고하고 그 다음에 노동력도 별로 안 들고 전부 이거로다가 해서 다 해나가니까 이게 뭐예요? 설계해가지고 기계로다가 다 이렇게 해나가니까 사람이 뭐 쫓아다닐 이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이 3D 프린터가 지구상의 자원을 우리 후손들이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거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럼 이 3D 프린터는 어떻게 접하느냐? 지금은 세탁소 같은 게 동네마다 있지 않습니까? 있다고? 그렇게 3D 프린터 가게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걸 거기에 가서 생산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 진짜 그렇게 될까? 진짜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컴퓨터를 책상에 놓고 사용할 수 있게 될까 했는데 그렇게 되어지듯이 똑같이 아마 발전이 되어질 겁니다. 그 다음 보시겠어요? 드론이라는 겁니다. 드론. 자, 보십시오. 이 드론은 생김새가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이 드론은 여기 요 안이 비닐하우스예요.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에 띄운 겁니다. 그럼 뭐를 하러 비닐하우스에다가 드론을 띄웠느냐? 딸기 수정을 하려고요. 그전에는 딸기를 벌을 길러서 벌이 날아다니면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수정을 시켰거든요. 근데 딸기 꽃은 암수가 같이 있답니다. 같이 있는데 흔들어주면 수정이 된대요. 그 벌이 거기 기어다니면서 수정을 하면 이쪽 견해는 가고 이쪽 견해만 안 가면 딸기가 찌그러진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드론으로다가 이렇게 날리면 막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겠죠. 수정이 자연적으로 돼가지고 그 불량품 딸기가 30%가 준대요. 아주 성한 딸기들로 다 생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이게 식물을 농사를 짓는데도 이제는 드론이 씨도 뿌리고 또 약도 치고 거름도 주고 이거를 다 이제 드론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겠죠? 여선생님들 농사에 관심이 있으시면요, 이제 우리가 이거 안 해도 되니까 얼마든지 우리도 농사 지을 수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논이 하나 있으면요, 그전에는 논을 매야 되고 뭐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도 심어야 되고, 지금은 기계만 부르면 됩니다. 그렇죠? 그 대신에 기계값 이런 일한 걸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거기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합하면은 원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지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농사 지을 수가 있겠더라는 거죠. 그때 기계만 부르면 되니까 말이에요. 자, 그러나 원가가 안 나오니까 우리 농사도 짓기가 어렵다 하는 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이 난 데다가 물을 갖다가 한다. 이 소방 헬기 있죠. 여기다 물을 통해 물을 해서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드론이라는 거는 무인 비행기라는 뜻 아닙니까?